안녕하세요. 저는 퓨어스토리지에서 금융 쪽 프리세일즈를 하고 있는 신광님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되게 많은데요. 작년 이제 2024년을 한번 돌아보는 부분은 이제 제가 맡았습니다. 2024년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제 저희 한국 사회 말고도 이 IT 업계도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발표 순서는 아까 이제 잠깐 레버를 해주셨는데 2024년에 저희가 걸어왔던 이제 데이터 트렌드의 여정. 그래서 2024년 주요하게 생각할 IT 트렌드 그리고 가트너 발표 그다음에 저희 퓨어가 이제 오렌지 샷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김진환 이사님께서 이제 오늘의 이제 키 이벤트죠. 내년도 아니 이제 올해죠. 2025년도 IT 트렌드 전망과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 IT 트렌드를 한번 되짚어 보면요. 2023년도 그랬고 2024년 역시 AI가 모든 IT 인프라 이슈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AI의 거대한 이 파고는 점점 더 거세지고 영향력이 좀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술도 점 더 고고도화되고 이제 급변하는 세대에 많은 이런 그 산업과 이제 적용이 되었고요. 한번 되짚어 보면은 그 GPT를 만든 오픈 AI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LLM 역시도 기존의 이제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라든지 뭐 MS, 메타, 더 나아가 테슬라까지 이제 영역이 확장됐고 그리고 엔스로픽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이어, 그다음 미스트라 AI 같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그 중소규모의 이런 IT 업체까지 이제 점차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인제 이러한 모든 이 AI가 점점점 발전을 하면서 기존 이제 메타도 4,050억 개의 인제 매개의 변수를 갖는 LLM이죠. 라마 3.2를 전 세계 오픈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 오픈 소스를 가지고 전 세계 많은 나라와 기업에서 자기만의 인제 AI를 개발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데이터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봤는데 이 그 오픈 AI를 그러니까 이 라마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일 줄 아세요? 네, 예상대로 중국입니다. 이제 뭐 많은 상용 기업 이런 것도 많이 썼지만 이 중국에서 이 오픈된 이런 라마 이 소스를 가지고 국방 AI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국방용 국방 해서 만들어서 인제 메타도 인제 부랴부랴 인제 이거를 인제 미국 국방에 제공했다는 뭐 이런 내용도 인제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기존에 인제 LLM 역시 인제 텍스트 베이스였습니다. 근데 인제 점점 진화하면서 오디오나 비디오 그다음에 이미지 같은 멀티 포맷 형태로 이제 점점 더 진화를 했습니다. LMM이라고 그러죠. 라지 멀티 모달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그 GPT 서비스를 3.0부터 사용을 했었는데요. 3.0 할 때 좀 뭔가 이렇게 모바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뭔가 좀 느렸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말을 하면 이걸 텍스트로 변환하고 텍스트를 다시 LLM을 거쳐서 다시 이제 거꾸로 오는 이렇게 몇 단계가 이제 거쳐야 되겠지만 좀 늦었는데 저희가 이제 4.0 이제 옴니 버전부터 쓸 때는 진짜 마치 사람하고 그러니까 통신이 아니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게 그럴 것이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음성으로 받아서 음성으로 이제 내주는 뭐 요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제 AI라고 하면은 인제 피상적으로 인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인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냥 답변만 얻는 뭐 요런 식으로 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인제 2024년 이제 좀 더 인제 발전을 해서 뭔가 인제 움직이고 AI가 스스로 행동을 하는 식으로 인제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움직이거나 막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이제 로보트 이런 거가 좀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제 미국의 그 저기 허깅 페이스에서는 이렇게 로봇을 만드는 로봇형 AI를 전 세계로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이렇게 이제 뭐 멀티 모달이라든지 뭐 움직이고 로봇과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듯한 그러니까 전 산업에 걸쳐 AI가 좀 더 확산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하고 DX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이전에 저희 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인제 예전 한 10년 전부터 인제 론칭이 됐고 2010년 이후로 인제 계속 이제 두 자릿수로 계속 성장을 해 왔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비용이 좀 적거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구분해서 많이 사용을 하셨죠. 왜 인제 큰 초기 큰 투자 비용 없이 이러한 그 IT 서비스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전 사옥으로 확장되고 거기에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이러한 그 클라우드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업체도 2023년 과 더불어 자체적인 그런 AI 서비스를 내기 시작을 했었죠. 인제 LLM을 통해서 MS의 애저 같은 경우는 GPT, 그리고 구글의 GCP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그다음에 AWS 같은 경우는 올림푸스라는 서비스로 인제 자체 LLM이라든지 AI 서비스를 계속 인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은 이 LLM을 응용을 해서 뭔가 기존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뭐 비용의 불합리화라든지 이런 상품의 개선, 이런 부분들을 이제 AI를 활용해서 비용 절감을 갖고 어떻게 보면 각 기업의 이제 경쟁력을 많이 강화를 시켰죠. 그리고 또 인제 어떠한 그 모든 그런 그 기업들, 어떤 다른 기업분들은 아예 신사업을 AI에게 인제 물어보고 맡기거나, 아니면 기존의 그런 새로운 먹거리를 인제 AI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AI를 통해서 했습니다. 인제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기업의 인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기업은 계속 혁신을 하고 디지털화하는 동일의 기술 선상에서 기존의 이제 빅데이터나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의 그의 다음 차세대로 이제 AI를 선택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인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AI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클라우드 확산에 이제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또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 웹 3.0 "화려하게 사그라지다."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몰락이라는 저는 표현을 간간히 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몰락이라는 말이 좀 이제 좀 약간 좀 약간 좀 센 단어이긴 한데요. 사실 그 메타버스나 웹 3.0이 인제 작년에는 좀 뭔가 대중의 관심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에 관련된 투자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도 많이 지금 없어진 게 사실이고요. 혹시 인제 2016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인제 구글의 딥마인드하고 우리나라 인제 이세돌과 인제 바둑을 막 두고,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AI가 한번 빵 터졌었거든요. 근데 그 내년에는 싹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 약간 그런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았냐, 이 메타버스와 웹 3.0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부흥을 오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AI 하고 있는데, AI를 보시면 기존에 이제 웹이라든지 이제 모바일에서 충분하게 그 AI를 거의 다 누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인제 메타버스 가면은 이런 웹이라든지 모바일에서 이렇게 충분한 이런 경험을 갖고 있기가 쪼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VR이라든지 뭐 아니면 새로운 기기가 있어야지만 이런 메타버스를 인제 온전히 인제 누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이제 페이스북이었죠. 이제 메타도 이 오큘러스라는 사를 인수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런 이제 새로운 제품을 이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2022년 이제 말경에 GPT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올해에도 메타버스나 웹 3.0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데 한번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제 기업들이 인제 지금 뭐 AI를 엄청 투자하고 뭐 이러고 있어서 AI가 지금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가고, 그리고 인제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AI만으로 인제 수익이 나지를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메타버스를 한번 주목을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면 이게 인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다시 한번 메타버스가 주목될 날은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제가 좀 떨리는 마음으로 2024년 IT 트렌드를 한 3 가지로 요약을 해 봤고요. 인제 저희가 인제 스토리지 회사인 만큼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에 관한 2024년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이 2024년에 저희는 이제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프라이머리 스토리지 부분, 요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영광스럽게도 2024년에는 역시 또 최상단, 네, 리더의 그룹에 차지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거를 11년 연속 계속 지금 계속 그 상단 리더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혹자는 이걸 보면 '뭐 그렇게 쉬운 거 아니냐.'라고 인제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인제 이게 이 시장의 평가는 좀 냉혹합니다. 네. 보시면 기존에 인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약간 여기 숨은 그림 찾기는 아니고요. 작년에 인제 리더에 있던 그룹들이 지금 챌린저로 지금 많이 강등된 몇몇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매직 쿼드런트에서 인제 그 가트너가 보는 이런 평가 기준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게 리더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챌린저를 선정하고 이런 4개 사분면에 선정을 하는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한 이제 6 가지 항목으로 인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제 플랫폼 네이티브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뭐 스토리지고 플랫폼 프라이머리 스토리지 플랫폼이니까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만 제공해야 된다.'라고 인제 생각하실 분이 많은데요. 같은 회사는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데이터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형태, 그러니까 모든 경험을 좀 다 녹여서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진짜 원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동작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 애저 서비스 형태를 제공해 줄 수 있냐 없느냐는 것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 디파인드 스토리지인데요. 사용자가 이제 온프레미스에서나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나 이런 그 하이브리드한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이런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이제 비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스페셜 SSD, 그러니까 스페셜 NVMe SSD라고 인제 발표를 했는데요. 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인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SSD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화된 목적의 NVMe SSD를 제공함으로써 쪼끔 더 향상된 성능과 내구성 그리고 관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부터 인제 AI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AI를 통한 통합 인텔리전트 관리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도 인제 많이 가트너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단순하게 저희가 관리라고 하면은 뭐 용량, 뭐 장애 이벤트 관리 뭐 이런 것만 했었는데요. 뭐 요런 거를 더 넘어서 통합적이고 정말 비전어블하게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도 또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퓨어 1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사전적 선제 대응도 있고 심지어 랜섬웨어가 걸리기도 전에 이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인제 이벤트를 해 주는 뭐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같이 사이버 공격이 난무하는 시대에 사이버 스토리지 레질리언시 인제 보호 부분도 되게 높은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제 랜섬웨어를 보고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전반적인 스토리지 보안 운영에 인제 정찰이라든지 가버넌스를 제공할 수 있냐라는 포인트도 되게 높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인제 라이센스 모델이라고 해서 각기 다른 고객사의 환경에 맞게 비용에 최적화된 기존 뭐 경쟁사 같은 단순히 이제 용량 베이스로만 뭐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다양한 뭐 모델, 뭐 용량, 성능, 상면, 뭐 전기 뭐 요런 것 같이 다 이렇게 고객 맞춤형 SLA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는 포인트도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 가트너에서는 이렇게 6 가지 그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이런 그 점수를 얻은 것이 저희 퓨어 스토리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인제 한번 저희가 작년에 인제 웨비나를 인제 3번 정도 진행을 했고 오늘은 인제 이게 그런 랩업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작년에 진행했던 오렌지 세미나의 내용을 한 3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환경을 지금 모든 고객사들이 많이 염두를 하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키텍처도 기존에 인제 모놀리틱에서 인제 MSA로 많이 전환이 됐었고요. 개발 환경도 기존에 인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떼놓고서는 개발자하고 저희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통신도, 그러니까 제가 그 회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많은 AI 이런 솔루션들도 모두 다 이제 컨테이너나 이런 쿠버네티스 운영 환경 쪽에서 이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시거나 지금 온라인 중에 이제 듣고 계시는 이런 IT 운영자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영이자 목표이자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포토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기존에 단순하게 용량만 제공했던 CSV 드라이브의 한계점을 벗어나서 뭔가 좀 성능이라든지 용량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의 모든 많은 부분을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렌지샷 두 번째 세션에는 AI 가속화 전략에 대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가속화하고 좀 더 쉬운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제품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앞서 누누이 말씀드린 이제 LLM 관련해서도 뭐 LLM이 이제 많은 기능을 기존의 AI에서 모든 한 단계 퀀텀 점프 시키는 기술은 맞지만 LLM 자체도 부족한 약간 부족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LLM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도메인에서 데이터가 트레이닝 되지 않는 경우 지금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거짓된 답을 주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요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RAG 검색 증강 생성을 이제 도입을 했고요. 이런 검색 증강 생성을 해서 이걸 좀 강화하기 위해 두 단계 정도를 거칩니다. 바로 이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의 검색인데요. 뭐 많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아까 말했던 멀티모달이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폭증할 수밖에 없고 데이터 타입도 다르고 뭐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또 다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봐야 되는 뭐 이런 경우 필요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시는 이런 다스 형태 그런 AI 처리 프로세스 여러 단계 중에 다이렉트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면은 이렇게 원활하게 LLM이라든지 RAG 형태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해드릴 수는 없는 이런 치명적 단점이 있어서 반드시 AI 인프라를 고려하실 때는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에 이제 스토리지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걸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드린 멀티모달에서 인제 갑자기 데이터가 폭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폭증한 운영 환경에서 뭔가 이 기존의 인프라를 변경하지 않고 손쉽게 데이터를 증가를 하거나 그러면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AI 워크 프로세스입니다. 전처리부터 뭐 모델 트레이닝, 배포, 다시 뭐 재학습, 파인 튜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그때마다 데이터가 많이 읽고 쓰고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그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플래시 블레이드다라는 내용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미에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뭐 운영도 좋고 다 관리를 하지만 치명적인 뭐 보안 취약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손실을 입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로 걸려서 이런 비용을 지불했지만 또 데이터를 복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효과적으로 극복을 하고 이런 침해를 받고 데이터 손실이 있다면 단지 데이터만 로스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자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퓨어 스토리지 이제 다양한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에 관련된 소개를 작년 말미에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작년 1년 동안 진행했던 걸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혹시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유튜브에 퓨어 스토리지를 검색을 하시고 보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레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저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좀 그림삼톱하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작년 10월에서 9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모 고객사에서 인제 데이터 랜섬웨어 감염이 되셨고 이거를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서 극복했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인제 제 세션을 인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제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시면 인제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백업은 있으니까 당연히 뭐 괜찮지.'라고 인제 생각하실 텐데 해커도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 기관의 백업 회사의 리포트를 보면은 이 랜섬웨어가 감염을 하면 무조건 뭐 예의 없이 97%의 확률로 백업본부터 이렇게 공략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백업본부터 파괴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인제 원본 볼륨을 파괴를 하는 뭐 이러한 절차를 하고 97%의
그 시도를 하고 73%고 성공을 한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성공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피해를 받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용을 지불했지만 데이터가 보호가 안 되는 사례가 또 36%의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이 모 고객사 사례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가 감염됐고 그 랜섬웨어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셨지만 데이터는 60%밖에 복구가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그 60% 데이터라도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 하셨는데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게 세부는 세부대에 담아야지 이미 버린 데이터라서 또다시 랜섬에 또 감염되셨어요. 그렇다고 다시 또 비용을 지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고객은 과감하게 있는 데이터를 포기해 버려라고 하시고 신사업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객분도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 기존의 노후화된 하드디스크에서 이제 데이터를 복구를 시행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운영도 하고 백업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노후화된 하드디스크에서는 이 업무를 처리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쪽에 인제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빠르게 가서 인제 저희가 임대 장비를 제공해 드리고 고객은 이제 저희 쪽에서 인제 원활하게 인제 복구를 인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제 중간에 인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몇 가지 허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인제 예산 문제죠, 예산. 예산이 뭐 저기 뭐 항상 그 예산의 계획이랑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도 이게 당장 이 신규 장비를 구매하는데 비용을 쓰실 수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스토리지 그 구독 모델은 에버그린 원이라는 저희 구독형 스토리지 모델을 제안해 드렸고요. 그래서 고객은 초기에 큰 투자 비용 없이 저희 에버그린 원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 두 번째 문제 포인트는 뭐였냐면 기존에 갖고 계시던 그 스토리지가 노후화되고 하드디스크가 이제 뭐 이미 오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래돼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였어요. 이제 이미 뭐 다 지나갔고 데이터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마이그레이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게 저희 그 에버그린 아키텍처가 저희는 이제 무중단으로 온라인 중에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버그린 서비스를 저희를 구독해 주시는 한 하드웨어 EOS는 없습니다. 하드웨어가 EOS를 나거나 단종 발표가 나면 시스템 온라인 운영 중에 신규 장비로 저희가 스위칭을 해드리는 작업을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분은 이제 잘 넘어가셨고요. 저희도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숨가쁘게 한 30, 벌써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됐었는데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하이라이트는 김지산 이사님께 네, 네, 알겠습니다. 소리가 네. 세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렌지샷을 보통 기획을 연초에 할 때 그 주제를 보통 정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화두가 진짜 당연히 AI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텐데 AI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프로세서도 중요하고 뭐 GPU 환경 다 중요하겠지만 데이터가 당연히 가장 중요할 거고, 그리고 그걸 운영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환경 이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포톡스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파트너분하고 같이 LLM 엔비디아 플랫폼 그리고 저희의 데이터 플랫폼 조인해가지고 LLM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작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바로 저희 오렌지샷 웨비나가 이제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데이터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 관리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를 이제 지금 좀 리캡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까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따 패널 토크 때 다시 뵐게요.